효력 발생 요건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이 말이 꼭 나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여러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래도 물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 말이죠. 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전속 요건이 아니단 말이죠. 등기가 여기요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알겠죠? 똑같죠? 그래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 똑같은 말이죠. 봐봐, 원인 없이 말소됐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단 말하고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똑같은데 말을 바꿔서 해놓으니까 이걸 만약에 모르면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이 없다고 또 찾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가 또 뭐라고 됐다?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우리는 회복 등기를 해야지 적법한 걸리잖아요.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적법한 걸리잖아요.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회복 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저당권 설정되기가 똑같아. 앞에만 저당권이죠. 원인 없이 말소 똑같아. 그래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으니까요 원인 없이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지 못해. 그래서 말소된 저당권은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왜 소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매가 되면 경매 시 저당권은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해. 그럼 말소 기준권리란 말은 어차피 이놈은 말소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경매가 됐으면 당연히 소멸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거든요. 어차피 회복이 됐어 소멸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이 말은요 회복됐더라도 이 말이죠. 회복됐더라도 또 경매가 되면 경매가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회복됐더라도 소멸. 그러니까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실체관계법이다. 이러면 이걸 알아야 되죠. 실체관계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자요 여기 봐봐. 실체관계란 뭐요? 실체관계란 말은 무슨 관계를 실체관계라고 그래?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실체관계라고 그래. 권리관계. 그것을 실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요 여러분 등기가 뭐예요? 등기는 뭐를 등기라고 해요? 등기는 뭐죠? 현재의 권리 상태. 현재의 권리 상태를 뭐한다? 공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것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등기가 어떻게 되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해.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죠? 증여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무슨 등기를 했냐? 거짓말로 매매를 했어. 매매를 가장매매죠. 이런 가장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여기는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나중에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했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갑이 을에게 증여했든 갑이 을에게 매매라고 했든 간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을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것을 말한다. 실체관계,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있었을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에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면 여기요 사자명이요. 사자명이 봐봐요. 죽은 사람의 공동 상속인의 의사에 쫓아 이루어진 거.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죠?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갑이 사망했어. 그러니까 갑의 병이 상속인이 상속을 해가지고 상속인이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들에 의해서 사자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뭘 한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그럼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유효다.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 위조된 서류죠. 여러분 위조된 서류 그러면 등기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죠. 여러분 위조된 서류로 등기하면 안 되죠. 알겠죠? 그건 무효죠. 그런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 나와. 위조됐다가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여러분요 이건 우리는 뭐냐면 이거 똑같아. 봐봐. 3번하고 4번 똑같아.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를 해서 적법하게 매수했어. 근데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수인이 어떻게 돼요? 위조된 소리에 의해서 등기를 받은 거예요. 적법하게 매수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매수했는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위조된 소리에서 등기를 을이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올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실질관계 부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위조된 등기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안 돼. 그 등기가 무슨 말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다.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이러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죠. 잘 봐봐. 이건 채권자가 되어 있죠. 여러분 채권자하고 물권자하고 이제 구별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이냐 물권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너무너무 간단해. 그럼 채권하고 물권하고 어떻게 구별하죠? 현재 물권자가 하면 물권 청구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저당권자가, 현재 법정 지상권자가 등기를 청구해.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해.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물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매수인은, 현재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우리 아까 등기를 잠깐 봤는데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았죠. 물건을 인도받았어. 아직 등기가 없어도 이 사람은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등기 청구는 몇 년을 소멸시효? 10년. 그런데 언제부터 10년이다?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이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처분했어. 처분해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걸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봤죠?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인도받았다. 아직 이 사람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받았다. 인도받았다. 그래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뭐다?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유. 여러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이 뭘 했다?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했다.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물건은 뭘 했다? 처분했다. 처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을 처분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죠. 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죠. 그럼 부동산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등기 청구권 이거 뭐다? 채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을 중간생략 등기할 때 채권을 양도하죠. 양도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아까 뭐를 했냐면 중간생략 등기에서 중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할 때는 중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도 있어야 된다. 승낙, 동의를 요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시효취득 나왔네.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봐봐요. 우리가 그냥 매매에서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시효취득 봐봐. 시효취득에서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시효취득 여기 봐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이 채권을 양도할 때는 뭐만 하면 다? 통지만 하면 되고, 승낙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승낙은 필요가 없다.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 하면 돼. 뭐는 필요 없다? 승낙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요, 매매에서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여기 취득시효에서는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구별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취득시효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뭐가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죠. 완성이 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권이다. 그런데 여기서 점유가 계속 똑같아. 점유가 계속된다. 소멸시효로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포기하면 어쩌다? 즉시로 소멸한다. 이걸 딱 알아야 돼. 다시 취득시효에서는요,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채권적 청권 몇 년으로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10년? 점유가 상실할 때부터 10년.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즉시로 소멸하는 것이다. 즉시로. 알겠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아 이것은. 알겠죠? 취득시효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62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었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청권이다? 채권적이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랬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왜 이걸 쓰는 것이냐? 원래 이러면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인데요. 임대차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인데 여기서는 무슨 규정이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임대차는 채무자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인데, 여기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환매죠. 자, 환매 특약. 환매는 뭐요? 내가 다시 팔고 다시 사오는 거죠. 내가 팔았어. 팔고 내가 다시 사와. 자, 봐봐. 말을 들어봐봐. 팔았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 보라고. 팔았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환매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적. 자,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했어. 그러면 제3자에게 이전했다. 제3자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 이렇게. 이 제3취득자가요 누구다?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자. 알겠죠?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 이런 말을 봐봐. 종전소유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종전소유자가 돈 다 갚았다.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 돈 다 갚았으니 등기를 말소해달라. 등기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종전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 채권적. 그런데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죠. 제3취득자가 말소를 청구하면 무슨 청권이다? 물권적이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종전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채권적이죠.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면 뭐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권적이죠. 그럼 물권적 청권 봐봐. 물권적 청권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적 청권은 간단해. 여러분 물권적 청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2번 누가요? 2번 저당권자. 여러분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2번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그래서 1번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해. 그것은 물권적 청권이죠. 자, 계약이 여러분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봐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말소 청구는 매도인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니까 무슨 청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무슨 청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자, 3번은요.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실체적 권리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라고 그랬죠? 소유자가 갑이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의 등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여기 소유자. 여기 봐봐. 소유자죠.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소유자가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죠. 위조 서류. 그럼 위조 서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뭐요? 그럼 이건 봐봐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1번 누구죠? 1번 갑이죠. 갑인데 을 앞으로 위조돼 가지고 등기가 갔다 이 말이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래서 물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이죠. 자, 진정명의 회복이죠. 여기 봐봐요.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때의 청구권도 물권적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이건 누가 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것은 여러분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1번. 자, 1번 봐봐. 1번 갑이죠? 1번 이렇게 갑이 있어요. 2번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 자, 봐봐. 이 사람이요 가등기가 돼 있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래. 본등기. 이 사람이 지금 가등기가 돼 있는데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래.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래. 본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럼 이것은 채권적이에요. 왜요? 현재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안에 해야 돼? 몇 년 안에? 10년 안에, 10년. 그런데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이요 이것을요 3번 병한테 팔았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병은요 이 을이 만약에 본등기라죠. 그러면 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돼. 그런데 이건 10년이 지났어. 그럼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10년이 지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년 지나면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때 병은요 현재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잖아요. 현재 소유자란 말이죠. 병이 현재 소유자니까 병이 을의 가등기를 말소를 청구해. 병이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6번이죠.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해. 시효 완성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가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이것은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의 추정력. 여러분 아주 간단해. 등기의 추정력은요 여기에 지금 써놓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봐봐요. 아까 우리 했죠. 등기부 기록을 뭐 한다? 신뢰하죠. 그럼 뭐라 한다? 선이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렇게 등기부 기록을 신뢰한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매매 계약할 때 등기부도 안 보고 계약했어.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있죠. 그래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잘못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계약한 거예요, 등기부를 보지 않고 계약한 거예요? 보고 계약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의이다, 악의이다? 악의이다. 나쁜 말이 아니죠. 악의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보고 알고서 계약한 것을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봐봐.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누구냐면 등기부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소유자냐 아니냐 것은 뭐를 찾아봐야 돼요? 등기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을 믿고 내가 매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아까 말했죠. 표시라는 것은 뭐죠? 사실이죠. 표시는 사실이죠.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무슨 느끼죠? 이런 보존 느끼. 이런 보존 느끼를 딱 얘기해서 세 가지만 하라고. 보존 느끼를 얘기했다고 세 가지만 하라고. 알겠죠? 뭐하고 우리가요 누가 사정받은 사람은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신축한 사람은 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매수했다가 하는데 갑이 매수했다는 매도 사실을 부인한 경우. 알겠죠? 여기요. 보존 등기 명인. 보존 등기 명인은 누구다? 의뢰용. 그 이외의 자, 그 사람 외가 갑이 사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자가 누구다? 을이죠. 을이 신축은 누구다? 갑이죠.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했죠? 등기 명의자.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뭐를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죠? 3번은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이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경우는 아까 말했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등기 명의인이 증명한다. 자, 했죠? 세 가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자, 이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 아까 내가 5가지, 4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4가지. 이전 등기 4가지. 이전 등기 4가지. 자, 첫 번째 뭐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누구로부터 등기받았다? 허무인. 누구로부터 등기받았다? 사망자 명의로.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등기를 연결받았다. 알겠죠? 이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전 등기 봐봐. 이것 빼고 그러니까 여기 너무너무 많은데 자 봐.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여러분 다 암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내가 지금 말했죠. 아닌 건 4개 빼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어쩌고저쩌고. 알겠죠? 그럼 여기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이게 4가지가 딱 나와야 돼. 그것 빼고는 모두가 다 뭐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전 등기죠. 등기 원인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이런 말. 여기도 봐봐. 원인행위나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 이런 말. 다른 원인. 이런 봐봐. 여기 오면 1번하고 2번 기억하고 니은은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런데 3번이나 4번 디귿하고 니은은 이전 등기란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없어도 이 2가지가 이전 등기라니까. 왜 이전 등기다? 그걸 얘기해 지금부터. 시작.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초가 중요하다고. 민법 총칙 1000시간에 뭘 공부했냐? 청약과 상락에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말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원인이다. 원이란 말은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뭐다? 계약이다 이 말이야. 계약이다. 계약을 했다. 여러분 계약을 했단 말이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 아니에요. 계약은 원시 취득은요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원인이란 말은 법률 요건이란 말이고 그건 계약이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등기부에 기록된 건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든지 말든지 따지지 마. 원인이란 말이 이전 등기고 이전 등기는 일단 무조건 뭐가 있다? 다른 원인이든 말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고. 여기서 다른 원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일 났네. 추정력 없네. 없네가 더 큰일 났네. 알겠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디귿 봐봐. 디귿도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태양이나 과정은 태양은 원인행위의 어떤 분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필요 없다. 알겠죠? 무조건 여러분 뭐요? 등기 원인행위다. 그럼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면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전 등기는 4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또 누구다? 사자다. 이것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나는 다소 다르게 주장했는데 나쁜 놈이네. 추정력이 깨어지네. 큰일 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4가지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여기 봐봐. 우리가 추정력을 이전 등기로 누구한테?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한테도 무조건 추정된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죠. 근데 등기 원인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을 입증을 부족해서 입증, 증명을 못한 거예요. 내가 매매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사자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런 것을 모르고 이 책을 본다고 해봐. 무슨 말인지 이걸 혼자서 이 책을 자기 혼자 강의 듣지 않고 혼자 이해하죠. 150년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가서 중개사 해야 돼요? 천국 가서 해야 돼. 알겠죠? 골치 아프다 이 말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건데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뭘로 보냐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매매라고 돼 있네. 매매 그러면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 매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매매인데 소유권 무슨 등기가 되겠다. 이전 등기 나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매매로 인한 등기에서 등기 변제와 등기 원인을 증여라고 주장을 해. 그러든지 말든지 매매나 증여는 둘 다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매매를 했든 증여를 했든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둘 다 뭐다? 계약이다.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미성년자는요, 이런 봐봐요. 미성년자하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미성년자고 아버지하고, 지금 저 친구 있죠? 미성년자죠? 자기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학생이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요, 아버지가요, 증여를 했다가 다시 또 빼들어 오려고 그래. 한 번 주면은 저 친구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죠. 절대로 못 가져와요.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성년자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을 해야 돼요. 그걸 법원에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리인을 내가 이제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저 친구의 아빠하고 둘이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어때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이해상반에 그다 써 특별 대리인. 법원에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돼.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미성년자한테서 자기 아빠한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본다? 아, 특별 대리인 선임했나 보다 이렇게 봐버린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등기니까? 이전 등기니까, 증여니까. 증여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문인이다, 그 다음에 상속이다. 더 이상 못하겠네, 힘 아파서, 말 아파서.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무조건 이전 등기는 그냥 뭐한 걸로 본다? 그 네 가지 빼고는 다 뭐한 걸로 봐?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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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뭔가는 많아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두 아까 몇 가지를 뭐라 했어? 네 가지. 알죠? 세 가지죠? 원래는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봐봐. 여기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 두 가지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여기 봐봐.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초로 무효인 보존 등기, 또는 여기 또요. 그래서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돼야 할 경우라면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전 등기, 무효인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된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무효이다. 특별조치법에서 등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추정력은. 알겠죠? 추정력 상당히 진짜라니까요. 추정력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걸 딱 구분해서 봐버리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봐봐. 한 가지만 봐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존 등기에서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은 그 등기를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잘 봐.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런데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데, 아, 이거 왜 그러죠? 아까 우리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추정력이 깨어진 게 아직 추정력이 있냐고. 앞에가 무슨 말이 붙어있어? 지금 무슨 말이 붙었어? 특별조치법.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라고. 여러분 특별조치법은 뭐라고 그랬어? 특별조치법은 이 세 가지만 빼고 다 추정력이 있다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붙죠. 그러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어이구야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붙었다. 그럼 뭐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허위이다 이 말이나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것을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됐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 알죠?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특별조치법. 그 말 있죠? 그러면 먼저 딱 보는 거예요. 보증서가 위조됐다,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전 등기가 무효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무슨 말이 있는데? 특별조치법 말이 있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해됐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보는 방법. 여기 또 무슨 뭐라고 돼 있어? 특별조치법이다. 특별조치법은 지금 딱 봐봐. 특별조치법 문제가 딱 나오죠. 그러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 다음에 원인 무효의 등기를 기초로 됐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걸 기초로 했다. 그 말이 없는 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전 등기가 어쩌저쩌고 그냥 무조건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그것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된다요 지금. 자, 이것도 뭐라고 나왔죠? 특별조치법이 나왔죠. 특별조치법. 그럼 무슨 말이 있는가 봐야 돼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빨리 봐.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여기 봐봐. 특별조치법인데 원인 매수 일자가 어쩌고저쩌고 사망 일자보다 뒤로 되고 어쩌고저쩌고 따지지 마 그런 것은. 아이고야.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이 그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야.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용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방법 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필요 없어. 그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뭐라고 하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이게요 항상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이게 하고 목욕제기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필요 없어.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뭐가 있죠? 몇 가지만 하고 지금 강의하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네. 자, 말소회복.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말소회복 등기 한번 볼까요? 말소회복.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회복 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뭘 한다? 추정된다.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하게 말소했다. 불법하게 말소했다. 그러면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복 등기 청구를 누구로 상대로 한다?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줄과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불법 말소, 원인 없이 말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부적법 말소라고 해요. 부적법 말소. 근데 여기 무슨 말소? 자발적으로 말소. 절대로 말소 회복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소 회복을 할 때는 언제만 말소 회복한다? 부적법하게, 잘못됐을 때,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불법하게 말소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그때만 말소 회복을 해.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때만 말소 회복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느 경우를 말소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말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 자, 이제 근저당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근저당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근저당권이 왜 있죠? 저당권이 왜 있어?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고 그랬죠. 종된 권리. 저당권이 왜 있어? 피담보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 빌려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빌려준 돈 채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참 재밌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물권적 합의하고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물권. 이것은 물권이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합시다 하고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요 피담보 채권이죠. 이건 채권이잖아.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그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등기하게 되면 채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고 물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과는 별도로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번 가등기 또 나왔네. 가등기. 아까 가등기는 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법률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환매가 등기되어 있다. 그럼 환매 기간은 5년이고 환매 대금은 2억 5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환매 기간은 5년이고 환매 대금은 2억 5천이라고 추정된다.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유 지분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일물일권이니까 공유 지분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돼야 돼. 1.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3분의 2죠? 3분의 2.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예요? 여기를 분자예요? 분모예요?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예요? 분자가 얼마예요? 골치 아프죠? 알겠죠? 골치 아파. 여러분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요, 거의 괜찮아. 내일 아침에 9시에 노란 차고 한번 타고 가면 돼요. 알겠죠?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그러면 3분의 4다 이 말이죠. 이 위에 있는 게 분자고 밑에 있는 게 분모잖아요. 그럼 3분의 4 그러면 1이 넘어 안 넘어? 1이 넘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 제가요,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은 뭐가 서울에요? 거기에 저 무허가를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신림동에 무허가를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허가는 84년 이전에 82년에 서울시 시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거예요. 근데 그에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그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83년인가 이전에 남의 시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은 그 서울시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나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무허가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나도 그걸 다시 또 팔아먹었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요, 지금 이제 개발됐더라고요, 거기가요. 하도 안 돼가 팔아먹었는데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요, 어디, 여러분 혹시 강남구에 보면 구룡마을이라고 아세요? 강남구에 구룡마을이 있는데 그 구룡마을에 무허가 주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호를 안 해줘. 안 해주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되어 있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건축물 대장이 등록이 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철거 명령을 하고 안 하면 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소유자냐 아니냐는 것은 어디를 가지고 판단한다? 등기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야 소유자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됐다고 해서 소유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란다? 행정상 편의예요. 행정상 뭐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여기 봐봐요. 이 위하고 밑하고 약간 달라요. 이런 우리는 등기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등기를 할 때는 대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대장을 먼저 보고 대장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먼저 등기부에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이 건물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건물을 신축하면은 신축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 갑을 보고 등기부에다가 등기부를 만들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갑구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 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됐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소유자로 뭐 할 수는 있다? 추정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멸실 회복 등기는요, 사실 이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요, 가끔요 최근에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런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 뭐라고 그랬죠? 말소회복 등기는 언제 하는 거죠? 말소회복 등기하고 멸실회복 등기하고. 여러분 말소회복 등기와 멸실회복 등기가 말소회복 등기는 언제 하죠? 부적법 항상 부적법 말소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그때 말소회복 등기 한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자발적으로 말소하면 말소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적법 말소했을 때 말소회복 등기. 멸실회복은 뭐죠? 멸실회복.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짓는 것을 멸실회복 하면 큰일 나.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 옛날에 종이 등기부죠. 등기부가 불타버렸어. 등기부가 불탔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멸실회복이라고 그래. 알겠죠? 등기부가 불탔거나 수재로 인해서 어때요? 홍수로 인해서 모습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멸실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천재 있어요? 천재? 그 등기부가요. 언제 등기가 됐고 그 사람이 언제 접수하고 매매인지 교환인지 그런 날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종이 등기부일 때.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멸실인다. 등기부가 멸실됐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 등기부 했잖아요. 불타버리면 그걸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등기관이. 그리고 이제 불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관이 다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만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등기가 언제 접수가 됐는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런 접수 연월 등이 각각 불명이라고 돼 있어. 등기원이 매매인지 교환인지 증여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겠다 불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자기가 조사할 만큼 조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농지 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 증서가 발급되고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농지 이것은 뭐 크게 안 봐도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책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있죠. 이 가등기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아까 기본 이론 강의 있죠? 그 못한 것을 연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